간첩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창원 간첩단 4명이 구속 기소되었다고 연합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 지령에 반정부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6년 넘게 북한 공작원들에게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고 여론 분열을 조장하라고 지령받은 뒤 국내 정세 등을 수집해 북측에 보고한 것으로 공안 당국의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라고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북한은 대선 전에 윤석열 대망론이 일어나자 태극기 부대를 사칭하고 역공작을 지령했다고 합니다. 자주통일민중전이라는 간첩단이었죠. 그 사람들은 댓글팀에 태극기 부대를 비롯해 극우 보수 단체를 사칭해서 대망론은 보수 난립을 노린 여당의 술책이라는 괴담을 유포해라 라고 하달했다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에 회원으로 위장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댓글을 게시하도록 하는 일종의 역공작 하달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런 거 있죠. 나도 보수지만 뭐 윤석열은 나빴다 라던가, 요즘엔 그게 많습니다. 내가 개딸은 아니지만 이재명을 지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요. 뿐만 아니라 촛불 시위를 확대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통 조직원은 구속 기소되기도 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의 합동 수사 결과 북한은 노동자 대회, 시민연대, 시민단체 연대, 촛불 집회 등을 활용해서 정권 퇴진 반미 운동을 벌이라는 지령을 하달했고, 조직원들이 이 같은 지시를 추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가령 실제적인 집회 구호를 하달한 내역을 보자면은 얼마 전이라고 하기엔 조금 되긴 했지만 이태원 추모 집회 같은 게 있을 때 퇴진이 추모다 뭐 이런 식으로 퇴진을 종용했던 구호가 있는데, 이게 바로 북한에서 지령으로 하달 내려온 구호랍니다. 퇴진이 추모다. 이런 구호들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반정부 여론을 만들고 윤석열 대망론이 떠오르니 보수를 사칭하고 태극기 부대를 사칭해서 보수 분열, 또한 성향 간 갈등을 유발했고, 북한 지령으로 촛불 시위를 확대, 즉 촛불 시위는 북한 지령과 한국 좌파와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채 선동된 사람들의 조합이었다라는 게 확인된 거죠. 아무튼 이렇게 반정부 여론과 윤석열 견제와 태극기 부대 사칭, 그러니까 보수 사칭, 그 다음에 북한 지령으로 촛불 시위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아직도 색깔론이라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 간첩이 어딨냐고도 합니다. 친일, 토착 외구, 보수들의 조작이라고도 합니다.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도 못합니다. 사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면 정말 사회주의 공산주의자 또는 김일성주의자, 적화 통일 세력이겠지요. 즉, 알고서 하는 좌파, 몰라서 하는 좌파가 있다는 거죠. 몰라서 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드립니다. 제가 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모르고 하면 매국이 아닌 게 됩니까? 모르고 한 매국은 괜찮은 겁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정권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 기사를 좀 인용해서 말씀드리자면, 윤은 윤 대통령이죠. 민주노총을 거론하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첫 만찬 자리에서 국가정보원의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를 거론하면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실 만찬 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정원 대공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자, 먼저 윤석열 정권의 잘하는 점, 긍정적인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잘하는 점은 대공수사, 방첩 활동의 재건 의지입니다. 전 정권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현실적으로 북한의 대남 공작, 중국의 대남 공작에 최적화를 시켰던 것에 정상화를 시켜가고 있는 것이 현 정권에서 일단은 가시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특히 사회 곳곳에 시민단체라던가 노조 등의 형태로 퍼져 있는 국가 해약 세력의 정리 의지가 가장 잘하는 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간단합니다. 방첩 활동, 즉 간첩이라던가 국가 해약 세력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려는 정리 의지가 가장 뛰어나게 잘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또한 기사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갚으면 호구, MZ세대 B2 탕감 신청 8배 폭증. 내용은 이렇습니다. 빚을 내 주식, 가상자산에 투자하다 실패해 채무조정을 받은 MZ세대, 2030 세대죠. 그 규모가 5년 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자본시장 투자 유행이 일어나기 전인 2018년과 비교해 투자, 재테크 실패를 이유로 빚 탕감을 신청한 2030 세대가 8배 급증했다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즉, 주식이 잘 될 것 같다고 했을 때 주식을 하고, 코인이 잘 될 것 같다 했을 때 코인을 하고, 소문 듣고 했는지 뭘 듣고 했는지 모르지만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건 아니겠죠. 전문적인 투자자가 아닌 이상 일반 개인들입니다. 즉 투기성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그거를 세금을 통해 탕감을 해달라고 신청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또 해주고 있고요. 자,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이 부분입니다. 수입이 낮은 근로자들, 수익이 적은 사업자들은 하루하루 허덕이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의 혈세, 즉 피땀 눈물이 서린 돈들, 이 사람들 세금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지만 세금 내고 있습니다. 코인 하고 싶지 않아서, 주식 하고 싶지 않아서, 돈 꽁으로 벌고 싶지 않아서 그냥 얌전히 세금 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힘들지만 그 부분은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런 건 투기성이니까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살면서 힘들더라도 세금 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돈 많아서 세금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세금에는 이런 분들의 세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돈으로 주식해서 돈 잃은 사람, 코인해서 돈 잃은 사람, 돈 잃어서 빚진 사람들 탕감해 준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곳에다가 혈세를 쓰는 것이 최악의 정책입니다. 그냥 나쁜 정책도 아니라 최악의 정책, 해서는 안 되는 정책입니다. 결국 누군가의 혈세로 투기성 빚 탕감해주는 악성 정책이라는 거죠. 투자를 빙자한 투기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개인이 책임을 지지 않고, 또한 책임을 지지 않음을 독려하고 남의 돈으로 빚을 갚고 지지율을 거래하는 악성 정책입니다. 혈세 지원 정책으로 노력하면 바보가 되는 그런 정책, 빚 갚으면 호구 만드는 그런 정책을 좌파 정권에 이어서 또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악성 정책은 결국 정상 국가를 바라는 사람들의 지지를 잃게 될 것입니다. 특히 보수층의 지지율 일탈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수는 돈 퍼주기, 선심성 정책, 노력하면 바보가 되고 법 지키면 호구되는 그런 정책, 눈앞에 작은 지지가 정책으로 바뀌는 그런 정책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훗날에 큰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점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원금으로 매표 행위를 하는 것은 좌파의 전형적인 정책입니다. 보수는 죽었다 깨어나도 좌파 정책에 지지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잘 몰라서 지지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보수라면 금방 돌아섭니다. 자, 이번에는 그 외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항 귀빈실 논란. 용해인 그 기본소득당 대표죠. 비례 국회의원이고요. 문제 될 거라 꿈에도 생각 못해 제 불찰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하였습니다. 내용은 가족 여행 중에 김포공항의 귀빈실을 이용해서 논란이 됐다는 거고, 기본소득당 의원인 용해인은 15일날 경위를 떠나서 면밀하지 못했던 게 제 불찰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귀빈실을 제공한다는 게 공무를 보는데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 귀빈실을 제공해 주는 게 너네 놀러 갈 때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무를 볼 때 국가적인 일이니까 편의를 제공해 준다라는 의미에서 해주는 겁니다. 용해인이가 이 존재가 귀빈이라서 귀족적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고. 그런 것도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런 것도 구분을 못하는 인사들이 국민들이 뽑아서도 아니고 당의 권한으로 국회에 입성시키고 있는 이런 비례대표제, 이거 빨리 없애야 됩니다. 용해인이 제2의 용해인이 제3의 용해인이 또 나옵니다. 국회 개선 사항 중에서 제일 우선순위이면서 제일 빨리 없어져야 될 게 비례대표제입니다. 용해인이 같은 애들 또 생기기 전에. 용해인이는 이번만 논란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무슨 국회의원 배지 언박싱을 하느니 무슨 도찰을 해서 문제가 되는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런 게 전부 다 기본적인 관점을 갖고 있지도 못하고 기본적인 판단력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보십시오. 이번에도 귀빈실을 놀러 가는 데 썼답니다. 지그들 가족 놀러 가는데 국회의원이라서 공무 볼 때 쓰라고 해준 귀빈실을 이용했답니다. 당도 기본소득당이랍니다. 나라에서 그냥 일하지 않던, 일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기본소득으로 돈을 뿌리란 말입니다. 돈을 찍어서 뿌리면은, 빚을 내서 뿌리던, 세금을 거서 뿌리던 돈을 막 풀면은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얘네들은 지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가가 뭔지, 돈값이 뭔지, 금리가 뭔지, 이자가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자, 이런 멍청한 국회의원이 있는 반면 기분 나쁜 점이 있었다면 좀 기분 좋은 것도 있어야겠죠.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이 올해부터 대체 공휴일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즉 올해부터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부처님 오신 날이나 성탄절이 끼어 있다면 올해부터 앞으로는 대체 공휴일로서 그 다음 평일에 쉬게 해준다 라는 정책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휴일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은 휴일에 생기는 그런 경제 효과, 휴일에 소비성 경제 효과가 있는 것도 있지만 휴식을 취하는 국민들은 심신의 충전도 되고 또한 일하는 분들은 추가 수당의 효과가 생깁니다. 어느 부분으로도 좋은 점뿐인, 물론 알 수 없는 나쁜 점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나쁜 점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가시적 효과가 굉장히 큰 그런 정책이었다고 봅니다. 또한 코로나로 묶여 있었던 활동의 제한이 많이 풀렸으니 자유롭고 편안한 그리고 안전한 휴일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